안녕하세요. 매일 30분 유니티 공부하기 김혜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유니티의 인터페이스를 잘 살펴보셨나요? 이미 익숙하셨던 분들은 좀 쉬웠을 거예요. 오늘은 앞으로 들어갈 스크립트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전 강의 9강에서 이렇게 되게 귀여운 캐릭터를 막 움직이는 걸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그 코드를 잘은 모르지만 일단 붙여놓고 이게 동작이 되는 걸 살펴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아주 기초적인 거를 좀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는 기본이 돼 있어, 그러면 이건 건너뛰시고 이제 앞으로 그 캐릭터 코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글이 써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 낯설은 개념은 각인시키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시 영상을 멈추고 속으로부터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씩 다 읽어보면서 이게 뭔 소리야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뇌가 이제 낯설더라도 이렇게 자꾸 노출이 되면 이제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저장으로 옮아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좋아요. 상속은 부모 클래스를 기반으로 자식 클래스를 만든대요.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또 게임 오브젝트는 컴포넌트를 조립할 수 있는 틀입니다. 게임 오브젝트에 컴포넌트를 붙여 기능을 추가합니다. 컴포넌트는 기능을 가진 부품이고 게임 오브젝트에 조립합니다. 컴포넌트는 서로 독립적이며 모노비헤이버를 확장하여 만듭니다. 브로드캐스팅은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뿌립니다. 메시지를 받은 컴포넌트는 메시지에 표시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실행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면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저는 오늘이 12번째예요. 어떻게 좀 유니티가 익숙해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현재 이 카카오 프로젝트 100을 이제 이 유니티 공부하기로 하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카카오 26주 적금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은근히 카카오를 좋아하나 봐요. 아무튼 이게 26주 쌓이는 적금도 쌓이는 맛이 있어요. 공부도 이렇게 쌓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보자는 의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게임 엔진이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듣고 유니티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보다는 일단 유니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한 건데요. 사실 저도 게임 엔진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유니티를 배울수록 게임 엔진이 정말 대단하다, 너무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게임 엔진은 이미 완성된 그 기반 코드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즉, 저보다 엄청 똑똑하신 이 게임 엔지니어분들이 막 필요한 걸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너 이거 써 하고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또 유니티는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공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게임 엔진에 이미 개발된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고쳐서 재사용해서 제가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개발자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와 같은 과정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건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덧붙여서 이제 새로운 걸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는 상속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클래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거를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게임 엔진에서 이미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승용차에 관련된 거 다 만들어 놓고, 또 뭐 오토바이에 관련된 거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제가 그대로 상속받아서 승용차에 관련된 걸 이제 상속받아서 K3도 만들 수 있고, 아바타도 만들 수도 있고, 아우디도 만들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큰 틀을 하나 상속받아서 거기서 내가 좀 더 기능을 추가해서 이런 차, 또 이런 기능 추가해서 저런 차,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상속입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지드 바디를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개발자가 리지드 바디를 쓸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걸 가져다 쓰는 거죠.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컴포넌트로 사용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면 요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상속이 이미 만들어진 클래스에 새로운 코드와 기능을 덧붙여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때 기초 이걸 제공하는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라고 그래요. 이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걸 상속해서 확장해서 만드는 것을 이제 자식 클래스라고 합니다. 되게 우리 삶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을 배우다 보면 점점 이 사고에, 프로그래밍적 사고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코딩이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익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여기 몬스터 클래스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몬스터라는 클래스예요. 여기 쓰신 거 보면 클래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아무튼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틀을. 그래서 얘를 이제 상속을 합니다. 상속을 해서 오크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 표현법을 보세요. 클래스 오크 몬스터 이렇게 표기했죠. 이 말은 몬스터 클래스를 가지고 오크 클래스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또 상속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오크잖아요, 클래스. 이 오크를 상속해서 또 오크칩 뭐 이런 클래스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틀에 이런 걸 좀 이렇게 얼굴도 붙이고 막 이랬다면 이번엔 무기를 장착을 한 거죠. 아무튼 상속하고 또 상속하는 단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B-A, B 클론 A 하면 오른쪽에 A 클래스를 상속해서 왼쪽에 B 클래스를 자식을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은 이미 만들어진 코드를 더 확장해서 추가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이걸 하나 생각해 봅시다. 빈 껍데기가 하나 있어요. 몬스터라는 이름으로요. 얘를 상속합니다. 그래서 오크1이라는 애를 만들었어요. 즉 좀 색깔 바꾸고 뭐 이렇게 얼굴도 추가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얘를 또 상속해서 오크2를 만들었어요. 즉 몬스터 클래스를 상속해서 오크1과 오크2를 만든 거죠. 얘도 이제 상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기를 딱 장착을, 일단 얘도 상속할까요? 일단 얘부터 상속을 하면 무기를 딱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오크1을 상속해서 오크 치프턴 이렇게 읽어야 되나? 얘를 만든 거죠. 이제 오크 대장 뭐 이런 걸 만든 거죠. 또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뭐 방패랑 칼만 좀 붙여서 만든 거예요. 얘를 또 상속해서 요 칼이랑 요 방패랑 붙여갖고, 근데 얘는 오크2를 부모로 해서 상속받아서 오크 치프턴 2를 만든 거죠. 근데 이번에는 무기를 좀 달리해서 다른 클래스를 또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얘네를 3개를 만들 때 처음부터 이 틀을 만들고 다 갖다 붙이고 또 틀을 만들고 다 갖다 붙이고 이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원형의 틀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수정하고 또 여기에서 이런 애를 만드는데 무기만 달라져도 새로운 객체가 되잖아요.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니티 세계에서는 이런 하나를 만들어서 이 클래스를, 즉 그 유니티 개발자들이 만든 그런 코드들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것들을 클래스를 상속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게임 오브젝트를 딱 만들잖아요. 그게 어떤 틀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껍데기 하나의 뼈대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수많은 유니티 개발자들이 개발해 놓은 그 게임 엔진들의 여러 가지 클래스를 딱 가져다가 착착착착 붙여갖고 상속받아서 조립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니티에서는 컴포넌트들을 조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확장된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유니티를 공부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늘색의 조각들이 이렇게 조립해서 이것도 만들고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도 조립하고 이걸 여기다도 조립해서 전혀 다른 것들을 만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하나가 다 오브젝트, 클래스 이런 것들이라면 이걸 상속받아서 또 새로운 애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유니티를 공부하는 느낌은 누군가 좋은 블럭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나는 그걸 상속받아서 조립하는 느낌. 또는 여기 보면 컴퓨터 조립하는 사진, 여러 가지 부품들인데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이게 조립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조립하는 방법을 잘 알면 되겠죠. 그런데 이 상속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앞서 그림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이게 조금만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원소스를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림이 좀 뒤에가 있는데 이렇게 이 틀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이 캐릭터만 손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싶어요. 그럼 얘를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재사용하기 힘들거나 그냥 다 바뀌기 때문에, 아니면 또 이걸 수정하려면 초기 프로그래머한테 막 바꿔달라고 해야 하거나 뭐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는 이 무조건 그냥 상속하면 원 클래스를 다 고쳐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러지 말고 컴포넌트 단위로 사용해라. 그래서 조립하듯이 컴포넌트 패턴을 이용해서 만드는 걸 통해 이제 상속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게임 엔진의 기본은 우리가 안 건드리고 딱 상속받아서 조합해서 문제가 안 될 수 있게 이런 걸 이제 컴포넌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 한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걸 팔 올리는 거 하나 수정하려면 얘를 또 수정해야 되잖아요. 얘 수정하면 다 바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예 그냥 빈 게임 오브젝트 껍데기를 만들고 발도 따로 있고 몸통도 따로 있고 이제 발도 따로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아무튼 다 그 조각 컴포넌트 형태로 조각을 내는 거죠. 그래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눈 깜빡이랬는데 이게 눈이 붙이든 안 붙이든 깜빡이는 동작은 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붙여도 깜빡이고 안 붙여도 깜빡이고, 근데 얘가 전혀 다른 오브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 조립할 수가 쉽잖아요.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상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립하는 방식이죠. 이래야 그 프로그래머한테 우리가 개발자들한테 의존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렇게 조립해서 유연하게 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피직스에 가서 다음 거를 봐야 되나요? 네, 리지드 바디를 추가했던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큐브 오브젝트에 트랜스폼, 큐브, 메시 렌더러, 박스 콜라이더, 리지드 바디 뭐가 막 있죠. 이게 다 이 컴포넌트들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조립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조립을 해서 하나를 딱 만드는데 내가 이걸 삭제한다고 얘한테 영향을 주진 않는 거죠. 그래야지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리지드 바디가 없으면 중력의 기능이 이제 없는 거죠. 또 박스 콜라이더가 없으면 충돌 감지를 안 하는 거죠.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요 점점점 요 메뉴를 눌러서 리무브 컴포넌트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삭제하는 거죠. 그래도 다른 애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컴포넌트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박스 콜라이더를 지난 시간에 줬어요. 얘가 있어야 어떤 애들끼리 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얘도 삭제하면 이제 충돌 여부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편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를 충돌 여부를 줬는데 만약에 얘가 없으면 얘는 쭉 그 충돌 여부가 없으니까, 바닥에 충돌 여부가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겠죠. 그걸 저번에 캐릭터 떨어지는 걸로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나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유니티는 그 컴포넌트 시스템으로 어떤 조합을 해서 만드는 큰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개념은 메시지와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검색을 해서 브로드캐스팅이 뭔지를 한번 찾아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브로드캐스팅은 송신, 호스트가 전송한 데이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이 호스트에 전송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거 말고도 유니캐스트, 이렇게 서로 얘네들끼리만 주고받는 송신하는 거, 또는 멀티캐스트, 한 번에 여러 개 하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유니티는 브로드캐스팅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캐릭터 움직이는 코드를 살펴볼 건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거기에 모노 비헤이버가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이걸 잠깐 멈추고 일단 유니티를 미리 실행을 해놓을걸. 이렇게 켜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프로젝트 중에 왜 없죠? 제가 프로젝트 열어놨던 게 없네요. 일단 그냥 추가를 할게요. 없어졌어. 이상하다. 자, 일단은 우리 걸로 가보겠습니다. 위치를 까먹었어요. 어디냐면 유니티 공부하기 캐릭터. 요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걸로 볼까요? 아무튼 열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코드만 볼게요. 지난번에 했으니까 소스 바이 이게 아닌데 최근에 항목 연거 플레이어 컨트롤러 요거 우리가 열었었던 것 같아요. 위치 옮겼나봐요. 어때 옮겼을까요? 자, 봅시다. 캐릭터 무브 안에 에셋 안에 우리가 스크립터 만들었어요. 네, 이거 열어봅시다. 그러니까는 무겁게 열 필요는 없고 코드만 볼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9강에서 캐릭터 움직이는 거 해봤잖아요.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보면 코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거 하나하나 다 배워가야 돼요. 그런데 모노 비헤이버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큰 틀로 보면 딱 만들었더니 퍼블릭 형태로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건 우리 이제 파일 이름이죠. 모노 비헤이버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뚝 나와서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그러면 차라리 제가 새로 뭘 하나 만들어 볼게요. 3D, 2D로 하나 만들죠. 자, 보세요. 똑같아요. 근데 코드가 많아서 복잡하실까봐 제가 새롭게 하나를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을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려라, 참깨. 아직도 안 열렸어요. 이게 되게 느리더라고요. 그러면 열릴 동안 잠깐 보시면 유니티의 모든 컴포넌트는 이 모노 비헤이버를 이제 상속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얘는 미리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얘는 다 이미 세팅된 기본 기능인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있는 이 유니티의 오브젝트들은 컴포넌트를 이 무슨 말이냐면 열렸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빈 C# 스크립트를 하나 만든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름은 그냥 요 이름으로 그냥 그러지 말고 이거 쓰진 않을 거지만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네, 테스트라는 형태로 빵 하나 만들어졌어요. 저장을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럼 얘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열어봅니다. 그러면 얘는 너무 복잡해 보였으니까 얘로 봅시다. 이런 게 딱 열려요.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얘는 신경 쓰지 맙시다. 얘를 버려보고요. 요것만 보시면 퍼블릭 형태로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테스트 이름으로 모노 비헤이버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 모노 비헤이버 클래스를 상속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오크 상속한다는 거 막 열심히 배울 때 여기로 볼까요? 몬스터 클래스를 가지고 오크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이런 형태잖아요. 클래스, 오크, 몬스터.
바로 이거예요. 몬스터, 그러니까 모노 비헤이비어 클래스를 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테스트라는 이름을 만든 거죠. 바로 이게 방금 열심히 설명드린 유니티의 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내가 테스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또 퍼블릭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접근 제한에 대한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뭐 프라이빗으로 하게 되면 접근이 안 된다든가. 그리고 여기 위에 유징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유징 이용하겠다. 이걸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시스템에 있는 컬렉션스라는 이것들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이용하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딱 보게도 느낌이 이건 뒤에가 나오긴 하지만 어떤 시스템의 컬렉션을 쓰고 또 시스템의 컬렉션의 제너릭 일반적인 걸 쓰고 또 유니티 엔진을 쓰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러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쓰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모노 비헤이비어 상속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 거죠. 대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유니티의 이제 엔진 원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유니티의 모든 컴포넌트는 이런 모노 비헤이비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게 되고요. 이미 기본이에요. 그리고 얘를 쓰게 되면 유니티의 제어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니티 엔진이 이제 모든 오브젝트들이 이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유니티 엔진이 말하는 거를 얘네들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키보드 인풋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벤트를 얘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그거예요.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반응할 수 있게 난 상속받아서 만들면 유니티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 기반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하나 다 만들면 얘네들은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유니티의 그 명령들을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애는 콜라이더를 넣어주고 어떤 애는 리지드 바디만 넣어주면 유니티 엔진에서 쫙 그 메시지를 뿌려줄 때 콜라이더 기능이 있으면 콜라이더 기능이 되는 거고 없으면 안 되고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유니티 이벤트 메소드가 동작하는 원리예요. 내가 콜라이더를 가지고 있으면 실행이 되는 거고 없으면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한 실습은 안 했지만 잠깐 조용히 해줘. 특별한 실습은 안 했지만 개념을 배웠어요. 이 개념을 건너뛸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시면 일단 뒤에 나오는 실습을 먼저 해보시고 헷갈리면 다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상속은 부모 클래스를 기반으로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모노 비헤이비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내가 새로운 이름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조립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또 내가 그냥 스크립트 만드는 거 말고도 콜라이더, 뭐 리지드 바디 이런 컴포넌트들을 막 붙여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리지드 바디나 콜라이더 이런 것들도 컴포넌트고요. 내가 만든 C# 스크립트도 컴포넌트 형태로 이제 다 붙여갖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컴포넌트는 어떤 부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빈 오브젝트 또는 뭐 큐브 오브젝트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다 빡빡빡 조립하는 거예요. 또 삭제를 하든 추가를 하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다만 내가 클래스를 만들 때 뭐 퍼블릭 이렇게 하면 그 변수들이 이제 서로 접근이 가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아무튼 컴포넌트는 서로 독립적이며 모노 비헤이비어를 통해서 이제 만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키보드 입력값 이런 걸 썼을 때 이제 작동이 되는 원리는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원리예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을 통해 이제 막 인풋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그 기능이 탑재되면은 그걸 받고 이제 뭐 닭, 이제 그 출력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까지가 아마 이 책의 119페이지까지일 거예요. 뒤에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참 맞아요. 좀 더 나가야지 이 책을 다 본 걸 건데요. 아무튼
저는 처음에 이 책을 볼 때 자바스크립트는 알았지만 C샵은 좀 낯설어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이 책을 그냥 볼 때는 약간 좀 뭐지? 이렇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작을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또 개념을 설명을 안 할 수 없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 C샵의 기본의 일부분을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